셋째가 그 뽀로로 스티커, 향기나는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2살부터 8살까지 주 고객층이라고 했는데 제 아이는 14개월이라서 더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뽀로로에 관련해서 저도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큰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안민학이라든지 누리의 누리학 이런 것들하고 직결되는 어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에 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좀 현란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뭐 바비 인형처럼 아주 팔등신의 어떤 그런 거를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어른들의 그 잣대로 아이들에게 강권을 했는데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들과 가장 비슷한 애들은 보면 뭐 3등신, 2등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그런 걸 또 느리고 사실 좀 단순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더 많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농기촌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바로 그런 가치관 또는 생각하는 바, 철학의 어떤 전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학이 바뀌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사회자님께서 더욱 가장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더욱더 이러한 철학을 뒤늦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좀 관찰해 본 바를 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지금 정부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처음에 출범하고 의욕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기조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재정 압박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 이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고소득 탈루 세금을 탈루하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알아내겠다는 뭐 국세청의 어떤 의지도 볼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 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재정 환수를 하겠다는 것도 어찌 보면 그만큼 재정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나온 조치라고 할 수 있고 엊그제 신문에서도 나왔듯이 농업인들이나 연세 이런 것도 이렇게 줄여나가겠다. 일몰 시장 같은 것도 정확히 지키겠다. 다시 뭐 민원에 의해서 연장해주고 그런 거 기재부에서 막겠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수만 많이 거두고 이런다고 해서 자산은 아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좋아야 되고 반대로 삶의 질이 좋아야 되고 또 일자리도 계속 확보가 돼야 되고 성장률도 추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농노촌, 농업 또는 대안적인 산업 이런 것들을 다시 재발견하고 있는 그런 입법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그렇게 살펴본다 보면 기농기촌에 대해서도 기존에 농업, 농어촌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규제들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나가고 대신 지원을 줄 수 있는 큰 최대한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농지법이나 농어촌 정비 같은 기존의 법률들에서 좀 그런 조항들을 많이 좀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없는 법은 이제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현재 기농기촌 활성화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형태인데요. 이울령 세훈이라는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지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에 기농기촌 활성화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농기촌 활성화는 그 기농기촌인들이 어떻게 농어촌에서 생계를 끌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다른 법과도 지금 연계가 돼서 다른 법들이 속속되어 지금 입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농산업육성법이 있습니다. 농산업육성법은 일명 6차 산업 화학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차 산업이 왜 갑자기 6차 산업이냐 그러면 농업은 생산을 하는 산업이니까 1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제조하면 제조 산업은 2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파는 거, 판매 유통 이런 것 같은 서비스업이 3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6,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그래서 6차 산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 가공, 판매, 서비스 해서 농촌 관광으로 교류하는 것까지. 그래서 농산물 육성법이 있고 또 아까 만드는 것보다 판매 유통하는 게 어렵다라고. 그게 정말 돼야 진정한 농촌에서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냐면 농촌정보화법입니다. 농촌정보화법은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해주고 농촌에 인터넷 좀 느리지 않습니까? 와이파이 이런 것들 아다된 70년대에 전기가 농촌, 산골까지 다 들어가는 걸 목표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정보의 측면에서 다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뭐 6차 산업, 뭐 이런 농촌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직거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촌정보화법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법률을 제정된 건 아니지만 준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통해서 농해소도 올리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입법에서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에 철학이 담겨져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일본에서 이렇게 법 뺏겨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법을 만들 때부터 우리 법은 정말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담겨있는 법, 특히 이제 비농기초는 인문학적인 토양, 철학의 전환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입법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배경을 깔고 있고요. 또 하나는 흔히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였죠. 흔히 이제 혼합, 잡종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의 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컨대 지금 도시에서 보면 마을 만들기 하고 있어요. 마을이라고 그러면 시골에만 있는 거지 도시에서는 마을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기업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기업이 아니라 대안적인 기업들 또는 혼합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을하고 기업하고 하나로 합치면 마을기업이 그리고 하나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정부가 만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혼자 자유롭게 만들어라. 5명이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기본법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걸 하는 주체가 누구냐? 정부 부처가 놀랍게도 기재부입니다. 기재부는 이제까지 대기업 편만 드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스스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한이 많이 팔고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마을기업은 창조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대안된 형태의 걸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꾸러기 사업 같은 거 커뮤니티 뭐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도시 속의 농촌, 농촌 속의 도시 기능. 그러니까 도시의 농촌이 어떤 게 있냐면 도시농업 육성법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이미 통과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그리고 농촌 속의 도시 이게 뭐냐? 농촌에서 농촌으로 간다라고 하면 농촌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농촌으로 가서 거기서 도시민으로서의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그대로 키우는 거다. 그래서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능 기준 육성법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도시와 농촌이 서로 교류를 하자. 도농교육법 이건 이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점차 지금 더 주목하면서 피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그러면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농촌관광이나 뭐 아니면 기능기준 하시는 분이 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컨대 제가 작년에 지난주에 비진도에 갔다 왔습니다. 통영 비진도에 가서 민박집에서 맛있는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매운탕을 먹었는데 그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일본집에서는 음식물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즉, 걸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민박 하시는 분은 부산에서 기촌하신 분이에요. 통영으로 비진도.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그분이 향유하는 그런 기촌에서 여기서 민박 플러스 부수입으로 음식물 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법의 사각지대에 의해서 그냥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정말 그 민박집에서 하는 것들을 정당하게 좀 보장받을 수 있는, 누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면 뭐 18층 해가지고 다 가족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아니라 정당하게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들, 즉 말하자면 농업농촌의 수송을 단행하려는 일본 노력이 점차적으로 정부로부터 또 시민단체의 어떤 같이 협력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끝으로 이제 결론을 내자면 이렇게 이제 법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법들을 만들 때 기농기촌에 관심이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더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